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이제 7월 달의 첫 번째 날입니다. 7월 1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비가 오다 안 오다 이렇게 합니다. 이 장마 전선이 이제 자꾸 이렇게 기압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랐다 하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이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비폭탄이 떨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만 올 장마가 좀 잘 순탄하게 순하게 지나갔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은 시끄러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 보통 국민들은 편하게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방송을 여러분에게 해드릴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 아직 관세 협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무진에서는 그 관세 협상에 만나기도 하고 협의도 하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요, 대개의 경우는 나라와 나라의 정상들이 만나서 그래서 협의가 돼야 그래야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트럼프가 아직까지도 만나주질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보면 7월 말이나 8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을 가서 만나겠다. 근데 글쎄요, 만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가운데서 미국 그 백악관에서는 그 관세 협상 그 유예 기간이 7월 8일 밤 0시 1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7월 8일 지나서 7월 9일은 그냥 관세를 그 미국 그 백악관에서 정해가지고 각 나라에다가 협상하는 나라에다가 그냥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5%니 10%니 25%, 30%, 50%, 70% 이렇게 관세를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나기는 틀렸어요. 7월 9일부터는 관세 통보를 보낸다니까. 근데 관세 통보를 본 것도 보냈지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고 이렇게 시끄럽게 이의를 달면 그냥 더 추가 관세를 또 매긴다는 거예요. 와, 진짜 강대국이라는 나라가 참 힘이 굉장한 거예요. 각 그 유럽에 있는 나라한테는 트럼프가 지난번에 만나서 방위비를 각 나라가 5%까지, 그러니까 자기 나라 예상 규모의 5%까지 올려라. 대개는 1%, 2% 정도 되는 게 이제 유럽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사실상은 2.3% 정도가 되죠.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5%까지 올려라.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더 문제가 많죠. 관세 문제도 있고, 미군 주둔비를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
얼마나 올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참 비상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저 역시 관세에 얼마나 지금 현재 협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거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바뀌고 나서 미국은 원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트럼프가 통화를 하면서 한국의 조선업은 최고다. 세계의 최고다. 조선 배를 짓는 그것이 최고다. 또 배 수리도 최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그 수십조 원의 미 해군 그 배 수리하는 거 우리나라 조선업께서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했죠. 근데 그거를 싱가포르한테 줘버렸습니다. 한국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면서 좌파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해서 달갑지 않다. 뭐 그러는 건지 뭐 그렇게 한국의 조선업이 좋다고 최고라고 그렇게 했던 트럼프가 미 해군 배 해군정 수리하는 것을 싱가포르한테 줬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본도 정부가 투자를 해서 조선업을 이루겠다. 이 조선업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조선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인건비가 비싸게 먹는 나라에서는 조선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정부가 투자해서라도 조선업을 다시 키우겠다. 한국한테 다 주지 않겠다. 원래 조선업은 일본 우리가 다 그 세계 앞서갔던 나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정보를 보면 한국의 약값이 그러니까 지금 먹는 그 약 있잖아요. 한국의 약값이 너무 싸다. 더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쌀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미국의 좋은 품질의 약이 나와도 안 팔린다. 경쟁력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한국 약값이 너무 싸다. 뭐 자동차도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번에 그 관세가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는데요. 참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이 관세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고 큰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인천 오면 인천 제철입니다. 인천 그 송현동에 있는 제철. 뭐 동인천역에서 자동차로 가게 되면 뭐 한 5분 거리 정도 밖에 안 되는 가까운 그 인천 제철. 그리고 동국제강 이렇게 두 개가 인천을 대표하는 제강 업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생산량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현대 제철이 적자가 나고 참 지금 현재 건축 경기가 불황 아닙니까? 그 건축 회사에다가 판매하는 그 철근 그 철근을 주로 생산하는 데가 지금 현재 인천제철하고 동국제강 아니었습니까? 근데 인천제철이 지난번에 당진제철을 스톱시켰죠. 그런데 이번에 8월 달부터
인천 제철도 시도버렸네. 뭐 거기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내부 수리를 하겠다. 뭐 그전에는 뭐 여름에 돼도 그런 거 없이 그냥 훌 가동했잖아요. 근데 건축 경기가 지금 현재 완전히 지금 현재 아주 그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건축하다 보면 철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철근. 그리고 이제 H빔하고 철근인데 그것이 건축 경기에 죽다 보니까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중국에서 뭐 아주 값싸게 덤핑식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더 많은 또 거기에 대해서 불이득을 봤죠. 근데 중국도 뭐 감산한다 뭐 이렇게 해요. 중국도 사실상 뭐 건축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감산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제철과 그다음에 당진제철, 현대제철이 이렇게 스톱하게 되면 거기에 오는 여파가 많으라고 봅니다. 또 지금 현재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 그런 데서는 또 철강업이 또 얼마나 오를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여하튼 인천은 그 대표하는 인천제철고고 또 앞으로 동국제강도 감산한다 또는 여름 수리 보수를 위해서 정지한다, 가동을 중지한다 이렇게 지금 보도되는 거 봐서 앞으로 철강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 적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관세가 어떻게 끝날 것이냐. 그게 아주 제일 기업들에게는 관심사죠. 뭐 정치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재명 정부는 하는 모습을 안 보여요. 어제도 방송에 들었지만 여러분들 인천 지역에 앞으로 수산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걱정 아닙니까? 아니 북한에서 핵을 개발해서 핵을 갖다가 제조하는 데서 거기서 그 핵 폐수를 그 호수에다가 갖다 잡아놓는데 그게 넘치면 예선강을 통해서 임진강을 통해서 한강으로 들어서 서해안으로 들어온다 이게요. 그럼 서해안에 있는 수산물이 앞으로 그 방사능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기서 만약에 발견이 됐다. 거기서 나타났다. 방사능 수치가 나타났다 하게 되면 서해안에 있는 수산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든가 그런 어업과 관련해서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아주 정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망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그렇게 오염이 돼가지고 서해안의 고기가 그렇다면 그게 1, 2년에 원상 회복이 되겠냐 이게요. 그 방사능 같은 그 핵에 대한 것이 오염되면 그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그 오염되면 뭐 죽을 때까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후쿠시마 때는 그 난리를 치고 하던 이 민주당 정부가 지금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지도 않아요. 예?
뭐 IAEA하고 협조를 해서 무슨 검사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런 좀 세계 공인된 기관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질 않아요. 이북 봐주기입니까? 이북 눈치 보기입니까? 이북이 무섭습니까? 이북에 뭐 빚진 거 있습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걱정할 겁니까 합니까? 그리고 인천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천 수산물이 안 팔릴 겸에 인천 수산업체의 눈치 보기입니까? 그보다 많은 그 수도권에 1,000만 명 된다는 이 수도권을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즉시 인천시가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정부가 안 나서면 인천시가 나서야죠. 인천시가 안 나서면 뭐 중구나 서구나 연수구나 뭐 인천에 해변하고 있고 수산시장이 있는데 해변하고 다한데 이런 지역이 저 강화도나 이런 지역에 지방의회에서 들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검사를 하자든지 실직 검사를 나선다든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가의 그 의견을 들어보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이 정부 눈치 보기입니까? 북한 눈치 보기입니까? 참 정치가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이렇게 야박하고 야속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여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관세가 적극 협상을 해서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제 이번 주 지나면 7월 9일부터는 관세를 협상하는 나라인데 통보를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얻어맞을지 얼마나 때려맞을지 모르잖아요. 이게 주권국으로서 이렇게 그냥 하늘만 쳐다보시 보고 있는 거 너무 우리 국민들은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나라 꼴입니까? 여하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7월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7월 1일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살아야 수출만 해서 먹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 형편이 피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잘 돼야 되는데.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기업주들을 뭐 삼성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무슨 도둑의 패거리 같이 생각하듯이 그냥 그렇게 삼성을 그냥 닭달하고 그냥 못 잡아 먹어서 난리치더니 참으로 정치는 하는 사람들이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멀리 내다보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만 피해나가면 돼. 거짓말하고 말 바꾸고 그냥 이렇게 피해나가야 돼요. 한심한 나라십니다. 한심한 나라.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곤중왕TV의 곤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